안녕하십니까,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전세의 월세와 가속, 전세에서 요즘에 월세 전환이 되게 많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임대지역의 전조현상, 신호탄이라는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주장을. 자, 왜 그런지 좀 보실까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좀 강하게 얘기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면 2021년 3월 1일, 작년 3월 1일인데, 그때 제가 2022년 최악의 전세 폭풍이 다가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풀었죠. 뭐 그때 사실은 전세 월세 가속은 빠졌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많은 걸 대변을 해요. 이 이슈 하나가.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볼 거예요. 자, 전세 월세와 더 가파른 서울. 서울이 뭐 하고 있다고요?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월세. 근데 이게 소비자, 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비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임차인, 임대인이 원한 게 아니고 임차인 원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개입 투자가 하면 힘들지 않냐, 줄어들지 않겠냐, 뭐 떨어지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현상이란 걸 풀어서 얘기할까 해요. 자, 전세 월세 가속화는 왜 일어나죠? 왜 일어나요? 아니, 우리가 보통 전세 월세 있으면 우리 전세 좋아했잖아요. 어느 쪽 선호하세요, 여러분? 돈을 아끼는 쪽 해야죠. 돈 아끼는 쪽. 그래서 원래 우리 전세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월세를 가는 분들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서? 선호해서? 왜 그렇죠? 전세 대출 이자 더 오른다. 반전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 아니, 갑자기 월세를 자기들이 선호해서 가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자죠. 이자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자 금리 올랐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전세 가격이 이미 월급 모아서 쉽지 않다. 우리가 과거에 보통 이런 기사는 보시죠. 서울 아파트 값 월급 꼬박 뭐 몇십 년 모아야 된다, 이런 기사는. 근데 매매가는 잊어버리시고 전세 가격만 해도 이미 월급만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것도 대출 이용해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왜? 금리 영향 받으려면 대출해야 되니까. 자, 근데 그럼 더 앞에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전세는 왜 크게 올랐나요? 왜? 집이 넘쳐나면 오르나요? 저금리 때문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금리 너무 쌌잖아요, 금리가. 저금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이자 얼마 안 되니까 막 올려서 이 전세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죠. 주택 부족에서. 아무리 저금리여도 주택이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 떨어지죠. 집이 남아 도는데, 집이 남아 돌면 저금리도 떨어져요. 결론은 주택 부족이 핵심 이유예요. 좀 더 가볼까요? 신림동 개통의 전세 풍기, 방 없대요. 청년들 돌려보낸대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거 5월 11일 기사인데. 자, 전세의 월세와 가속도 8월 왔잖아. 8월 왜 걱정하죠? 우리가 뭔가 기다리는 임대차 3법 중에 갱신권, 첫 시작이 8월. 자, 매물 없어요. 우리가 원래 문제가 뭐였죠? 저런 게 다? 저금리 아니었다니까요. 투기 아니었다니까요. 전세는 철저히 실제 공간의 재고, 어떤 물량이 충분한 공급,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집이 부족했다니까요. 주택 공간이 부족했다니까요. 이건 투기도, 그 다음에 금리도 아니에요. 자, 전국 전세가율 뚝뚝,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밑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서울, 경기도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역대 최고치. 역대 최고치래요.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로 우리가. 겁나죠? 자, 전세 월세 가속화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 이거 따져봐야죠, 이제 우리가 전세 가격이 확 올랐던 이유, 우리가 대출 때문에 월세 가는 이유, 이거는 이제 결론은 주택 부족, 원인이 그거죠. 그걸 따졌는데 이건 어떠냐 이거죠. 갑자기 가속, 고금리, 아까 말했던 그 이자 때문에 고금리 때문이냐, 아니면 주택 부족 때문이냐. 금리는요, 대출 받았을 때만 영향을 받죠. 대출 안 받으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아까 처음에 그랬죠. 제가 거기 하면서 집이 충분하면 전세가격 뛴다 안 뛴다? 안 뛰죠. 그러면 이게 고금리건 저금리건 금리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대출 적게 받을 건데. 가격이 많이 안 뛰었으니까.
대출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세 가격이 폭등을 안 하면. 받을 일이 별로 없죠. 받아도 적게 받겠죠. 그러면 고금리 영향을 적게 받죠. 결론은 이것도 뭐다? 얘예요. 주택 부족. 원초적 이유는 처음 것도, 두 번째 것도, 전세가 폭등했던 이유도, 그 다음에 이거 전세에서 월세 가속화 이유도, 둘 다 뭐다? 주택 부족, 주택 부족, 주택 부족. 그게 이유예요. 먼저 이걸 이해해야죠. 우리의 가장 난제, 가장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다? 주택 부족이다. 그걸 해결하지 현재는 못했다. 자,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좀 더 걱정해야 할 것들. 자, 이슈들. 저것만 있느냐? 뭐 주택 부족만 걱정하느냐? 아니다. 인위적으로 뭔가 이 현장에서 꼬여버린 뭐가 있어요. 그게 뭐다? 주택 임대차법.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작년에 제가 강의했던 3월달, 거기에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때 당시. 제가 임대차법 욕을 더럽게 많이 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금리 상황이었어요. 저금리 상황에서 정부는 사실은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지금서 인장 억제만 했죠. 공급에 대한. 주택임대차법. 그리고 이런 걸 만들었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영상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도 임대차 갱신권 사용 비율이 70%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10가구가 있는데 우리 보통 10가구, 아니 전세 10가구 있다 칠게요. 전세가. 근데 그 중에 7가구가 보통 이사 가나요? 한 해? 그런 일 없죠. 절반 미만이죠. 20, 30%죠. 근데 이제 한 70%가 쏟아져 나와야 되죠. 근데 뭐 하는 상황이죠? 주택 부족. 우리는 뭐라고요? 전세가 폭등한 이유도, 전세에서 월세 가속한 이유도 뭐다? 주택 부족, 주택 부족, 주택 부족. 전세 대란 목전 폭풍전, 서울 전세시장 기사인데요. 임대차법 후폭풍 이런 얘기를 하죠. 체감폭 커지겠죠. 고토로 해요. 언제? 올해 8월부터. 전세 가뭄에 월세집도 동난다. 월세로 간다고 해결된다? 아니다. 월세도 상당 부분 오를 여지가 크다. 주택 부족이니까. 임대는 거리가 짧아요. 제가 얘기하죠. 부산에 있는 분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고 뉴욕에 있는 우리 부모가 살 수 있고 제가 한 얘기죠. 근데 뉴욕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자지는 않죠. 임대는 그 근방이잖아요. 거기서 주택이 부족해버리면 멀리 나가지도 못해요. 난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 그냥 이 개인적 이유 때문에 이 임대 거리는 짧습니다. 다 그 지역 안에서 하죠. 근데 그 지역 안에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종로구 창신동 남측 정비구역 지정. 이거 선전 띄우려고 할 거예요? 아니죠. 저 말을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앞으로 저런 뉴스가 무지무지 많을 거다. 왜? 향후 5년 멸시르 태풍. 우리가 이런 주택 부족을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게 뭐다?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완화, 신도시 어쩌고저쩌고. 다 뭐 하는 거죠? 멸실. 너도 멸실, 여기도 멸실, 저기도 멸실. 멸실이죠. 제가 재개발, 재건축의 첫 번째 어떤 투자나 틈새에 몰 때 가장 이슈는 뭐다? 멸실이에요. 멸실은 돈과 사람을 주위에 다 뿌려요. 사람도 뿌리는 거예요. 내쫓잖아. 다 부시니까, 주변에. 돈도 이주비 엄청나죠. 그래서 돈과 사람에 다 뿌려서 인플레이션 만들죠. 그게 엄청나요. 어떤 상황에서? 주택 부족 상황에서. 철근값 오르면 2번 인상 피할 수 없는 분양가 상승. 그래서 싼 집은 안 나온다. 그것도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저게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악화됐다. 자,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 조합원이 돈 낸 거 보셨어요? 다 빌리잖아요. 이주비부터 엄청나게 빌리잖아요. 지금 근데 금리가 싸요, 적어요? 비싸잖아요, 금리. 당연히 금융비용 올라갔죠. 원자재 어떻게 됐어요? 강동구에 둔촌 주고 보셨잖아요. 다 올라갔어요. 사업성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렴한 주택 공급도 쉽지 않지만 저게 아니고 중요한 것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이 쉽죠. 저게 핵심이에요. 원활한 주택 공급 쉽지 않다. 요즘에 서울 근교 외곽 나가거나 좀 이제 가면 조그만 현장들 있잖아요. 서버린 현장 의외로 많습니다. 왜 섰죠? 공사 계약을 했는데 올리다 보니까 적자야.
둔촌 주공 봤어? 안 돼 있다. 우리도 세우자. 아, 진짜 많습니다. 주말에 코로나 풀려서 여러분 놀러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왕은 지나가다가 좀 둘러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서버린 현장들. 특히 서민주택 위주로 대형 현장보다는 조그만 것들. 왜? 효율적 구조가 안 나오잖아요. 그나마 대규모 현장은 어떻게 조합원들이 뿜빠야 하면 되는데, 조그만 것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후분양 대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무섭습니다. 공급이 쉽지 않다. 저게 더 핵심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회계하면서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전세가격 폭등도 뭐다? 저금 내지고 주택 부족.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 가서가도 뭐다? 주택 부족. 자, 우리가 앞으로 주택 상황 뭐 해야 된다? 멸실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부실 거다, 멸실로. 그래서 주택 부족해질 거다, 한동안. 더 추가해서 사업성은 뭐다? 악화됐으니 공급이 원활할 거다? 안 될 거다. 상당 기간 고통이 크겠죠? 너무 길게 연결하니까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바보에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 딱 하나예요, 이거. 금융지원. 정부가 아파트 짓진 않죠. 정부 땅이, 뭐 조합원 땅이 정부 땅도 아니잖아요. 일부 인센티브 주고 용적률 올려서 임대 제공하겠다 많이 나오겠죠. 한계가 뻔하죠. 일부 서민주택, 특히 서민주택이 아까 승연이 많아요. 임대 인플레이션 가속화시킬 거다. 마무리 지어볼까요? 한마디죠. 주택 부족 상황에서 전세 월세 가속화는 임대 지옥 시작을 암시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해결이. 이왕이면 오늘 영상과 과거에 제가 나중에 작년에 했던 걸 연결해 놓을 테니 좀 보세요. 가정에 보시면 왜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요즘에 좀 조정받은 지역들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꼭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자, 전월세, 전세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은 갱신권 더 내년에 더 폭풍이 크니까 미리 당겨서 일부 임대를 이동할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 심각하니까 하셔야 돼요. 진담으로 되게 심각해요. 내년, 내후년에 공급치는 거의 없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멸실 시작이고 특히 내년 가을부터 더 멸실 시작이겠죠. 근데 내년 가을에도 임대차 갱신한 분도 또 나와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많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므로 좀 준비를 하셔서 대처를 빨리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